누군가를 죽이러 나갈 때 산길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널 보면 그날은 망한 거야. 외딴 등산로에서 아주 친절해 보이는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만약 그 개가 사실은 덫이었다면요? 만약 그 노인이 등산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사냥하러 온 것이라면요? 이건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공원들을 자신의 개인 사냥터로 만든 살인마, 게리 마이클 힐튼의 100% 실화입니다. 그는 개와 함께 자연을 즐기는 무해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지만 그 개는 그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미끼였죠. 이것은 힐튼이 어떻게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이용해 희생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미친 이야기이자 한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용기가 마침내 그의 광기 어린 공포의 통치를 끝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은 셰릴 덜랩이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07년 12월 1일 그녀는 책을 읽기 위해 플로리다의 숲속에 있는 자신만의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46세의 간호사였고 모두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할 약속까지 잡아둔 상태였죠.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셰릴이 교회에 오지 않자 친구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갔고 그녀의 개는 발견했지만 차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고속도로에 버려진 그녀의 차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타이어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찢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차를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은행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ATM 카메라는 이 그림자 같은 인물이 매일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대한 조롱이었습니다. 2주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셰릴의 행방도 이 남자의 정체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다 12월 15일 숲 깊은 곳에서 사냥을 하던 한 남성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셰릴 덜랩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되고 신체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살인범은 그녀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머리와 다른 신체 부위까지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미친 듯이 수사했지만 범인은 거의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다시 범행을 저지를 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셰릴이 살해되기 2달 전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7년 10월 80대에 은퇴한 노부부 존과 아이린 브라이언트가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고 등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 등산로에서 순수한 악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셰릴처럼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고 10월 21일 아이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맞아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존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또 다른 사냥꾼이 근처의 다른 숲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살인범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신을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개 주의 경찰이 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을 수사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동일 인물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살인마는 유령처럼 줄을 넘나들며 야생에서 생활하고 숲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매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10월 26일 브라이언트 부부를 살해한 지 불과 며칠 후 조지아주의 한 경찰이 실제로 게리 마이클 힐튼을 멈춰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구금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살인범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셰릴 덜랩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있는 유령이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개 댄디와 함께 흰색 밴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에게 그는 길 위에서 사는 늙은 히피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 위장은 그의 초능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새해 첫날 그는 다음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메러디스 에머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4세였고 아주 똑똑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났으며 완벽한 투사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 그녀는 새해 첫날을 맞아 자신의 개 엘라와 함께 조지아주의 블러드 마운틴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힐튼은 등산로에서 그녀를 보고 자신의 개 댄디와 함께 접근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그는 아마도 무해해 보였을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간단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가 필요했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메러디스가 등산에서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친구들은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고 그 후 그녀의 개 엘라가 60마일 떨어진 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끔찍한 신호였습니다. 개가 일부러 그곳에 남겨진 것, 이것은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물병, 선글라스, 그리고 경찰용 곤봉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메러디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격자의 것이었습니다. 메러디스 에머스는 격렬하게 저항했던 겁니다. 증거에 따르면 힐튼은 그녀를 속인 후 칼과 곤봉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메러디스 역시 무장하고 있었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것은 살인마의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나이든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저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무려 3일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힐튼은 겨우 그녀를 묶어 자신의 벤에 태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돈을 훔치는 것이었죠. 그는 그녀를 ATM으로 데리고 다니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러디스는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용기로 그녀는 계속해서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또 다른 카메라가 그의 벤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패한 모든 거래는 경찰에게 또 다른 단서가 되었습니다. 메러디스는 말 그대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ATM 인출과 격렬한 저항의 흔적은 경찰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은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60대 남성과 개, 그리고 흰색 벤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중이 그들의 눈과 귀가 되었고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동물인 개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저희가 하는 일의 큰 부분입니다. 살인범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들을 이런 미친 짓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희처럼 이런 이야기에 깊이 빠져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쾅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추격전의 마지막 날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대대적인 추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은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알고 보니 게리 마이클 힐튼은 폭발물 훈련을 받은 미 육군 참전용사였습니다. 군 제대 후 그의 삶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직업과 주를 전전하며 막대한 빚과 분노한 사람들만 남겼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똑똑했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었지만 그의 옛 상사 중 한 명이 경찰에게 소름 끼치는 말을 전했습니다. 힐튼이 한때 숲에서 여성을 사냥하고 죽이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고백이었습니다. 힐튼은 자연을 사랑하는 무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의 개 댄디는 그의 모든 연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친근한 개는 주인이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힐튼은 이를 알고 이용했습니다. 개의 흔들리는 꼬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괴물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의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ATM 카드를 주유와 식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범죄들을 연결하기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주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외딴 곳에 버리고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는 조직적인 살인마였습니다. 하지만 메러디스 에머슨의 투지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를 3일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이제 그의 얼굴이 뉴스에 도배되면서 목격자들의 흔적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4일
누군가 편의점에서 힐튼이 미친 듯이 자신의 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며 증거를 없애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는 뉴스에서 본 글을 알아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것이 경찰에게 필요했던 마지막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조지아의 한 주유소를 덮쳤고 그곳에 바로 게리 마이클 힐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증거물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덮쳤을 때 그는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이 잡힌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벤 안에서 경찰은 그를 메로디스와 연결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 댄디가 그냥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힐튼은 오만하게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목격자, ATM 영상 등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메로디스는 어디에 있는가? 사형에 직면하자 힐튼은 거래를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죽인 건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형을 면하게 해준다면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이한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개 댄디가 좋은 집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인 유일한 한 조각의 연민이었습니다. 힐튼은 그들을 메러디스 에머슨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그녀를 납치한 지 3일 후에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참수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메러디스의 저항은 이미 그가 잡힐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가 자백한 후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쓰레기통과 그의 벤에서 나온 법의학적 증거들은 그를 다른 살인 사건들과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힐튼은 3개의 다른 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에서 그는 메로디스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존과 아이린 브라이언트 살해 혐의로 4번의 추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에서 그는 셰릴 덜랩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2011년 2월 22일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살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게리 마이클 힐튼은 플로리다의 사형수 감방에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가 다른 실종 사건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말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무심한 파트너였던 그의 개 댄디는 그의 요청대로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살인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앗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산을 사랑했지만 목숨을 빼앗긴 부부, 존과 아이린 브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악과 마주친 친절한 간호사, 셰릴 덜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사의 의지를 가진 젊은 여성, 메러디스 에머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딸이었고 자매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절대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살인마를 잡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희생자가 아닌 진정한 영웅의 것입니다. 곤봉, 틀린 비밀번호, 그 저항, 그것들이 괴물을 영원히 가둔 것들입니다. 그녀의 용기는 모든 어둠을 이겨냈고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